전병헌 의원의 어떤 평소의 어떤 행태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임주성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의 조금 약간 까끌까끌. 전병헌 의원은 이를테면은 청와대에 386 운동권들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있다 하는 종류의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임종석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기득권화된 정치 권력. 뉴스를 쪼다. 오늘은 그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는 전병헌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근데 이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도대체 그 배경이 뭐냐, 이게 그 뒤에 어떤 우리가 잘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내막이 있지 않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박 부장, 먼저 이게 지금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청와대 현 수석. 근데 그 중에서 정무수석이면 대통령의 최고위 측근 참모 이렇게 보통 보여지는데, 검찰이 그냥 지금 정부 출범한 지 지금 5개월 됐나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현직 수석한테 수사의 칼날을 겨눈다 이래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먼저 대체 이 수사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간단히 짚어볼까요, 둘이? 지금 이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보기 전에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를 먼저 보는 게 좋은데요.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그 여명숙 게임물 관리위원장 기억나세요? 그 박근혜 국정농단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막 거침없이 그 얘기한 거, 그거 말이죠. 그분 말이죠. 그럴 때 정말 뭐 박근혜 정부에서의 문화관광체육부에서의 이상한 압력들이 어떻게 왔었나를 적나라하게 까발렸던 사람인데, 이 여명숙 위원장이 이번에는 현 정부의 문제를 막 까발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 정치인의 친척을 빙자한 사람과 그 다음에 그의 지인들, 그 다음에 그들의 가짜 뉴스를 생산해주는 댓글 부대, 이렇게 사박자라고 생각한다. 뭐가 사박자냐? 게임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희한한 얘기예요. 완화를 너무 이제 밀어붙인다, 막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분이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규제를 방해하는 세력.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게임을 두고 적당히 규제해야 된다, 무조건 그게 풀어줘라. 이제 여 위원장 입장이죠. 하는 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 자기한테 끊임없이 정부가 적당한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4대 농단 세력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이제 내박자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4대 농단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왔어요. 그 누구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머뭇머뭇했어요. 그거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라. 여기 국감장인데 왜 못하냐 하니까 전병헌 전 의원님을 통해서 나왔던 그 법이고 그 지인들이나 친척들의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밝힌다. 이게 폭탄을 확 터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만이죠. 지난 7일 날 검찰이 전병헌 그 정무수석이 회장을 지냈었는데, 어디냐? 한국 e스포츠 협회라는 데예요. 스포츠 따로 하는 데는 아니고 그냥 온라인 게임 업체가 모여 있는 데인데, 여기에서 국회의원 시절 그 비서관이었던 윤모 씨 등 3명을 체포를 하고요. 지금은 이제는 구속영장도 신청했고, 이제는 그 다음으로 어딜 가느냐, 뭐 전병헌 수석한테 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혐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롯데 홈쇼핑이라는 홈쇼핑 회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롯데 홈쇼핑이라는 회사가 그 되게 이제 사업자 재선정 이런 게 굉장히 사활이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럼요. 재선정을 못 받으면은 문을 닫아야 되니까. 근데 전병헌 수석이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직전에는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일 때 그 소속 상임위가 롯데 홈쇼핑의 제허가권을 갖고 있는 그런 데였단 말이에요. 그 관여하는 그런 데라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전병헌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e스포츠 협회 회장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병헌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들이 e스포츠 협회에 관여를 하고 있었는데, 롯데 홈쇼핑한테 가가지고, 홈쇼핑하고 e스포츠 산업하고는 사실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근데 후원금을 내라 그래가지고 3억 원을 냈고, 그 3억 원을 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 보좌관, 그 다음에 심지어 전병헌 수석의 가족들이 그걸 갖다 쓴 그런 정황이 나타나니까, 이게 그러면은 결국은 우회로 해가지고서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 이제 검찰이 그런 혐의를 두고 있는 거고. 오늘 아침자 이제 한국일보를 보면 기사가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나왔는데, 이 오늘 한국일보에서는 이 e스포츠 협회를 전병헌 의원이 사유화했다, 뭐 이런 표현을 뭐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명예회장으로 이제 물러난 이후에도 월급을 꼭꼭 받았었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비서관들이
여기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맞아요. 사용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회장으로 있었던 시절 그리고 회장에서 물러난 시절에도 계속 자기의 측근들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병헌 그 수석의 그 사유화 과정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나오니까 바로 연상돼서 나오는 게 그러면은 최순실 농단하고 뭐가 다르냐 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혐의가 있으니까 검찰은 이제 수사에 들어간 거고 우리가 수사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검찰은 뭐 수사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현직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그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더군다나 이 정부가 막 적폐청산, 뭐 비리 척결 막 이래가지고 엄청난 과거 전 정부의 비리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한테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현 정부 청와대 수석의 비리 혐의를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다 범죄 있으니까 수사를 하면 하는데 근데 이거는 조금 뭔가 좀 배경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검찰이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용감하지 않은 검찰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이렇게까지 나온 거 보면 그러면 누군가가 그 청와대의 누구 아니면 권력 핵심의 누군가가 좋아 전병헌 좋아 수사해 이런 식으로 뭔가 엔도스를 해줬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나갔고 그것이 언론에 흘러나가서 보도까지 된 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에 들어가게 된 거 그다음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 그 배경에 그러면 결국 권력 내부에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뭔가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언론들이 몇 개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권력 내부의 갈등 내지는 권력 내부의 암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세상에 제일 재밌는 싸움이 뭐죠?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가 뭐죠? 결국 싸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 부장이 들으신 부분 없어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권력 싸움, 권력 갈등설. 권력 갈등설. 그러니까 권력 갈등설 전에 왜 그럼 그날 이 뉴스가 나왔을까에 대해서는 그 지난번에 변창흠 검사가 그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부인이랑 찾아가서 변호사 선배랑 상의를 하다가 화장실에서 투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당연히 이제 검찰이 뒤집어졌겠죠. 그러고 났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이틀째 되는 날이었나요? 한국일보에 보도가 나왔죠. 참 이 한국일보 기자가 엄청나게 뭐 특종을 잘하는 훌륭한 기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비라 검찰 이렇게 욕먹는데 우리가 과거 정부만 수사한다고 하면은 좀 욕먹지 않겠냐? 우리 그 전병헌 수석 수사가 하고 있는 거 빨리 풀어 라고 해서 사실 큰 그림 속에서 그 특종이 나왔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도 이제 출발부터 이제 약간의 음모론이 이제 개입되고 있는데 두 번째 나오는 건 이제 권력 갈등설이에요. 그 전병헌 의원이 58년생, 58년 개띠시네요. 그렇죠. 만으로 59. 개띠랑 말띠가 궁합이 안 좋습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임종석 실장이 66년생인데요. 지금 한 축은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으로 보는 거군요. 전병헌 수석의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궁합설에서 기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 사이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전병헌 의원은 이를테면은 청와대에 386 운동권들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있다 하는 종류의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임종석 의원이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나름 상당히 이제 기득권화된 정치 권력을 대하듯이 보고 있다. 근데 그 해석이 결코 저는 좀 무리가 아닌 것이 그 부분만 보면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도 전병헌 수석의 그 정치적인 출발점과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을 비롯한 그 청와대 내부에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벌써 586이네요. 486이네요. 586이죠. 벌써 51세 됐으니까. 그래서 같은 586이긴 한데 사실은 근데 하여튼 이 세대와의 정책 출발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을 축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전의 386, 지금의 586이 됐지만 나이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학생 운동권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심지어 막 좌편향, 종북 막 이런 그런 오해 아닌 오해까지 받을 정도로 그런 출발이고. 오해일까요? 글쎄, 그 부분 글쎄 오해 아닌 오해라고 그랬잖아요. 전병헌 수석은 출발이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서 네. 공부 제대로 하다가 네. 소위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을 만들 때 80년대 말에 그때 일종의 그 스카웃 되는 네. 외부의 어떤 인재로서 네. 스카웃 돼가지고서 김대중 전 대통령 만들기 네. 그거에 또 선거에 공을 네. 세워서 DJ 정부 청와대에서 뭐 비서관도 하고 국정상황실장도 하고 그러다가 11대, 18대, 19대 연 3번을 서울 동작구에서 당선이 돼가지고서 네. 3선 의원을 해서 소위 그 지난 민주당에서 뭐 최고위원도 하고 그쵸. 원내대표도 하고 네. 소위 말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야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정권이 바뀌고 또 했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정통 정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 그쵸. 전병헌 수석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스태블리시드 됐다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그 사람이죠. 부분에서 네. 서로 이렇게 노선이 다르니까 약간 아까 박 부장이 얘기하신 대로 네. 전병헌 수석은 그 임종석 실장이나 이런 분들에 봤을 때는 네. 약간 정치 기득권 내지는 좀 그런 강남자파는 아니지만 네, 네. 근데 그런 식의 시설이 있고 실제로 네. 또 근데 전병헌 수석이 예. 저희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요? 뺀질 이런 표현 안 써야 되는 건가요? 그 반질반질 네. 반질반질한 분으로 이 약간 그 좀 평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사실 이 세대 이 나이 분이 e스포츠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조차부터가 약간 좀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는 좀 잘 안 맞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이 막 e스포츠 협회장하면서 그 게임 캐릭터로 분장을 해서 나가면서 막 온라인에 올리고 네. 게임 통령, 게임 대통령이라고 네. 불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 좀 안 맞는 건데 정통 야당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정치적으로 걸어온 어떤 이 길부터가 우선 다르고 네. 그 다음에 그 전병헌 의원의 어떤 평소의 어떤 행태라든지 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임주성 실장의 이런 사람들하고의 조금 약간 까끌까끌한 길을 걸어온 분과 매끄러운 길을 걸어온 분들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양쪽의 사이에는 뭔가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그 사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 그 추측은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이 다른 전병헌 수석 같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걱정은 야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운동권들이 포진을 하고서 저 과거처럼 막 그 아주 거친 정책을 하면 어떡하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런 그 전병헌 수석 같은 분들이 여당이랑 뭐 야당이랑 이제 뭐 싸워도 보고 화해도 해보고 뒷거래도 해보고 이런 정치 권력 그 경륜이 좀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부드럽게 정책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런 암투 때문에 이렇게 그 껄끄러운 사람을 솎아내자 하는 정말 큰 그림, 픽처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면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처음에 전병헌 수석이 발탁될 때부터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소위 젊은 참모들, 그러니까 젊다고 해야 되나요? 젊어도 늙었어. 맞아. 근데 그 참모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병헌 수석이 지난 총선에서 사실 컷오프가 됐으니까 공천을 못 받았어요. 공천을 못 받은 이유는 전병헌 수석의 비서관 보좌관, 그때도 비서관 보좌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동작구청장, 전병헌 의원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 동작구청장 경선과 관련해서 그 후보로 나서는 사람의 부인한테 돈을 받는 혐의가 돼가지고 사법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연좌제 적용이 돼가지고 물론 전병헌 수석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전병헌 수석이 그 당시에 굉장히 억울해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에 도덕공천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공천 후보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컷오프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소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을 할 때 소위 젊다고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 전병헌 수석과 좀 다른 편에 있는 그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공천에서 컷오프까지 된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 주변에 정무수석을 갖다 놓느냐 그것부터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들을 했고 심지어 엊그제 제가 어디 방송에 나갔는데 약간 그쪽하고 가까운 어떤 분이 나왔거든요. 여권 인사가 그분이 공개 방송에 대고서 그런 얘기를 하려니까 저는 전병헌 수석을 조금 이렇게 감쌀 줄 알았어요.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식구니까.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전병헌 수석은요 임명할 때부터 잘못된 인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보고서 이거 뭐지? 이랬는데 나중에 뒷사정을 알아보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전 대통령 주변에서의 소위 말하는 그 운동권 출신 참모들, 이게 참 쉽겠네요 설명이. 운동권 출신 참모들과 그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병헌 수석은 뭔가 좀 이렇게 반질반질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때묻은 그런 걸로 봐가지고서 명가속으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전병헌 수석을 갖다가 그때 임명했던 거는 당의 소위 말하는 3선 이상급 중진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배려하는, 너무 자기 사람만 쓰면 안 되니까. 당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 또 전병헌 수석이 실제로 3선을 했고 원내대표를 했으니까 지금의 야당들하고 이런 정치적 협상을 많이 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 또 자는 자료도 아니고 정무수석이니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는 서울시장 경선. 그러니까 지금 전병헌 수석은 약간 서울시장에 뭔가 자기가 한번 나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얘기 들으셨나요? 아니요. 그 얘기는 선배가 하시죠.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은 은근히 다음에 서울시장으로 한번 나가고 싶어하는, 어쨌든 3선의 국회의원의 경력도 쌓고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밑에 있는 참모들이 청와대에서 사실 지원을 해주면은 불가능한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참모들이 별로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전병헌 수석과 또 다른 참모들 간에 약간 미묘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하여튼 청와대는 근데 이 갈등설이 나오니까 반응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반응이 무반응으로 반응했죠. 이를테면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 식구가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데 원래 팔을 안으로 굽는 게 정석인데 왜 그거를 갖다가 당사자는 해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지켜봐야 된다. 최소한 이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어떤 사람은 그거는 그 전병헌 수석 개인사니까 개인적인 문제니까 우리가 타치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식의 그 권력 갈등 내지는 뭔가 청와대 내부에서 전병헌 수석이 그 참모들 사이에서 동정을 못 받는다. 이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들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화들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지. 검찰이 정말로 명백하게 수사를 해서 이게 억울한 일이라면 벗겨주고. 그렇지. 전병헌 수석이 잘못했다면 엄중하게 조치를 하길 하라. 하여튼 법대로 충실히 수사해라. 라고 하는 것, 충실히와 알아서 언급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는 전혀 다른 하다못해 할리우드 액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전 수석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지는 전 수석 주변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거는 비서진들이 자기 해본 건데 왜 그걸 전 수석하고 연결시켜서 기사를 그렇게 씁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할리우드 액션도 없이. 그리고 이제 공식 멘트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또 뒤로 전화를 기자들한테 해명을 한다던가 이런 과정들이 대부분 있었잖아요. 공식 멘트 말고. 이전에는. 그런데 그거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이번에 비교가 되는 게 딱 홍종학 후보자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홍종학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정말 국민 감정을 엄청나게 건드리는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 상식적인 일이다. 심지어 기자들은 기사 쓴 대로 씁니까? 이런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적극 엄언을 한 사람들이 지금 전병헌 수석에 보고 자기네 현직 참모인데 또 같은 식구 맨날 회의하면서 볼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방어막을 치는 느낌이 솔직히 전혀 없어요. 왜 이렇게 전병헌 수석이 미운 털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정말 미운 털이 박힌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아주 시스테미컬하게 그 지향? 국정 운영과 관련된 나라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갈등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기자들이 그냥 화목하게 잘 지내는 청와대 식구를 괜히 긁는 건지. 근데 청와대 사람들도 공식적으로는 그런데요. 갈등성 이런 거 없다고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인정을 하면 더 큰 문제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하여튼 지금 우리 두 사람이 나오는 그 얘기만 봐도, 정황만 봐도 이거는 하여튼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의심을 받을 정황들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김광일 선배와 아무 갈등이 없습니다. 오늘 일이 있으셔갖고 못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못 나온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정황이 전개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또 검찰 수사 결과가 뭔가 나오면 또 그거에 따라 청와대 반응도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저희가 또 다뤄보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